네, 안녕하세요. 2단원, 작은 2단원의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책을 만들었었죠. 책을 만든 거는 미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책으로 찾아보고 적어보게 했는데 아마 적으면서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이동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땅 위에서 이용한 이동수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멀리까지 갔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입니다. 말. 다음, 한 사람이 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고 갔음. 정답은 네, 가마입니다. 세 번째, 바퀴 달린 수레를 사람이 끌었음. 인력거입니다. 다음, 수레 위에 짐을 싣고 소가 끌었어요. 소 달구지. 자, 마지막, 짐을 등에 지고 날랐음. 바로 지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물 위에서 이용한 이동수단. 아이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설명에 해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통나무를 여러 개 이어붙여서 만든 배로 사람이 노를 저어갔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뗏목이죠. 다음, 돛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로 이동하였음. 네, 돛, 단, 배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봅시다. 가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다음, 소달구지, 소가 끌고 있죠? 그 다음에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배, 돛담배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이동수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공통점, 사람이나 무엇의 힘을 이용하였습니다. 네, 가축. 동물도 되지만 일단 가축, 집에 있는 동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와 식물의 줄기 등 자연, 뗏목 같은 경우도 나무, 통나무 같은 걸 이어붙여서 만들었죠. 이렇게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였다. 근데 이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점 첫 번째, 힘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옮기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배가 못 가고, 특히 사람이 짐을 가지고 옮기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렸겠죠. 그러면 초기의 이동수단,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와서 처음 현대로 들어왔을 때 이용한 이동수단은요, 바로 기계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보면요, 땅 위에서는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 이런 것들은요, 수증기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 끓일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증기 나오죠. 이러한 수증기가 차나 기차를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증기선, 이렇게 불을 막 떼가지고 이렇게 수증기가 막 나면서 이 수증기에 있는 그 물을 이제 그 수증기로 만들면서 생기는 열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위에서는 열기구나 프로펠러 비행기 등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동수단과 다른 점을 한번 볼까요?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는 빠르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에 비해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네, 느렸습니다. 느리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땅 위에서 타합니다. 버스, 택시, 오토바이, 자동차 등등등. 물 위에서 쾌속선, 이게 바로 쾌속선이에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배, 그 다음에 요트. 하늘 위에서는 비행기, 우주왕복선 등이 있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네요. 오늘날의 이동수단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기계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옛날과 달라진 점을 보면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 네,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적게 걸린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옮길 수가 있고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먼 거리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수단의 발달 모습을 볼까요? 도로, 즉 땅에서 말, 가마, 소달구지에서 인력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증기자동차, 디젤 자동차, 그리고 미래인 지금은 전기 자동차까지 나오고 있지요.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유소처럼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땅도 마찬가지로 철로도 마찬가지로 땅인데요. 증기기관차, 철로가 생긴 거는 증기기관차인 처음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디젤 기관차, 전기 기관차, 자기부상 열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TX가 바로 자기부상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상, 바다죠. 물 위에서는 옛날엔 뗏목, 그 다음엔 돛을 달면서 좀 더 빨라졌고요. 증기, 수증기를 이용해서 나가는 선, 배, 그 다음에 오늘날의 쾌속선. 항공, 하늘에서 어떻게 발달됐냐면요. 열기구가 먼저 생기고요. 초기의 비행기, 아마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던 비행기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앞에 프로펠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죠.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우주왕복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한번 잘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은 산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나라에 급한 일을 전하였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봉수죠. 밤에는 연기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소식을 전하였어요. 옛날에 가장 빠른 의사소통 수단이었고요. 가장 빨라도요. 임금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12시간. 그래도 오래 걸리죠. 요즘 우리나라 지금 요즘 모습처럼 전화로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 답답했겠죠?
다음은 파발인데요. 파발은 소식을 직접 이렇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A, B가 있으면 A가 B한테 소식을 전하고 B가 A한테 소식을 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직접 걷거나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는 거를 보발이라고요. 보발. 이 보는요, 걸을 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보발. 다음, 말을 타고 가서 소식을 전하던 방법. 기발입니다. 그래서 말 타고 이렇게 깃발 들고 있는 사람, 기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짠. 봉수가 있죠? 파발이 있어요. 파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보발. 그럼 이곳은? 네, 맞아요. 기발. 말을 타고 가더니 기발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옛날 의사소통 수단의 특징 어땠나요? 네, 직접 가서 전하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연기나 불, 소리, 연 등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불편한 점도 무지 많았어요. 네, 봉수가 12시간 걸렸는데 그게 제일 빠르대. 바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 그 다음에 소식을 자세히 전하기 하는 점이에요.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글을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 글을 전할 때 글을 자세히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사람이 직접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때는 잘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려웠어요. 오늘날과는 무척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전화선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화예요? 유선 전화. 다음, 이동하면서 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문자, 그림, 정보를 주고받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스마트폰도 맞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말은 바로 휴대전화예요. 다음, 우체국을 통하여 편지 등을 전달함. 우편이죠?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이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전자 우편이라고 합니다. 우편은 우편인데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멀리 있는 사람들과 그림, 문자 등을 주고받음. 바로 팩시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오늘날의 의사소통의 수단의 특징은요. 공통점으로 이동수단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힘을 이용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도 이용하죠. 옛날과 달라진 점은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 클래스팅 알림장으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알림장을 클래스팅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지. 알림장을 선생님이 직접 적어줘서 알림장으로도 확인하기도 하지만 클래스팅으로도 확인을 하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요. 자, 유선전화와 전자우편, 그 다음에 팩시밀리의 모습입니다. 발달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발달 과정.
파발 봉수에서 전화, 수동식이라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한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할 때 이제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요, 전화 교환원이 있어요. 전화를 받아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서현동에 사는 김하은 학생에게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교환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번호와 하은이의 번호를 이렇게 이어줘요. 그리고 이제 하은이한테 와가지고 전화 받고 싶다고 하니까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그리고 전화 자동식은요, 이제 바로 선생님이 하은이한테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어렵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마지막 휴대전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전화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화기만 본다면 수동식 전화기, 자동식 전화기, 전자식 전화기, 초기의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수단과 의사소통 수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